안녕하세요. 멀티미디어 학부 김금영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3D 애니메이션과 메타버스입니다. 이 3D 애니메이션과 메타버스가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애니메이션 시장 동향, 변화하는 3D 애니메이션의 플랫폼, 그리고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한 실시간 렌더 엔진, 결론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2020년도 애니메이션 이용자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많이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시청하고 있고, 그 다음에 TV, 극장, 기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극장에서 애니메이션을 보는 사람의 수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용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유튜브, 넷플릭스, 옥수수, 네이버 TV 순인데요. 유튜브 이용 비율이 가장 높지만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반면에 넷플릭스 이용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애니메이션 하면 3D 애니메이션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눴습니다. 극장용 애니메이션인지 TV용 애니메이션인지. 하지만 요즘 기술의 변화하고 또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플랫폼의 변화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이 3D 애니메이션은 더 이상 극장용 애니메이션이나 TV용 애니메이션 뿐만 아니라 AR, MR, VR, 그리고 인터랙티브한 영화나 홀로그램, OTT까지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플랫폼의 예로서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버추얼 인플루언스를 말씀드릴게요. 패션 버추얼 인플루언서로 릴 미케라가 있는데요. 구찌의 모델로 활동하면서 굉장한 마케팅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케아 홍보대사로 아마, 그리고 아바타 제작 앱 속에 블랙핑크, 제페토 속에 블랙핑크가 있습니다. 실제로 늙거나 죽지도 않고요. 그리고 기존 연예인들처럼 스캔들 날 일도 없어서 유지보수하는데도 또 좋은 그런 디지털 마케팅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버추얼 유튜버가 있습니다. 키즈나이 같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버추얼 유튜버, 미라이 아카리, 레비세아, 리에 수불과 같은 버추얼 유튜버들이 실제로 유튜버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폴 밀그램이라는 분이 MR의 개념도를 정의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리얼한 현실에서 가장 오른쪽에 버추얼한 가상까지, 그 중간에 증강현실, 증강가상, 이걸 모두 합해서 혼합현실 MR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MR은 가상과 현실 정보를 결합해서 융합시키는 공간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VR, AR, MR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더 웨더 채널이라고 미국에 있는 날씨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인데, 이 중간에 아나운서가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앉아서 이렇게 액팅을 하면 실제 배경이 CG로 만들어진 그런 허리케인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차가 잠기는 이런 장면들을 배경으로 깔아서 굉장히 인터랙티브하게 만든 그런 채널입니다. 그리고 블루 시리즈도 이 고래 같은 경우 눈을 마주치면은 눈이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젤리피쉬는 만지려고 하면 이제 도망가는 그런 인터랙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롯데월드의 로봇 태권브이도 VR 애니메이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VR 애니메이션들이 쭉 있는데요. 이런 VR 애니메이션들이 단지 새로운 플랫폼을 장착한 것을 지나서 이제 작품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펄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 단편 애니메이션에도 또 올랐고요.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이제 조금씩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지금 올해죠. 바로 올해 이 페이스북의 창립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메타로 이름을 변경했어요. 메타버스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이 메타버스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사 이름 자체도 메타로 바꾸면서 메타버스에 굉장한 투자를 하면서 지금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마크 저커버그가 이 자기 회사에서 투자하고 있는, 또 발전하고 있는 그런 메타버스에
실용 사례와 그런 기술의 적용 사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그림에 보시면 마크의 아바타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굉장히 좀 닮았죠. 잘 만든 그런 아바타인데요. 이 아바타 같은 경우 메타버스에서 또 가상현실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 가상 공간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파티도 하고 또 콘서트도 가고, 그리고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과 게임도 하고요. 그리고 박싱이라든지 자전거 타기라든지 아니면 농구 같은 그런 운동도 메타버스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 같은 경우 어려운 수술이라든지 학생 그러니까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 같은 경우 실제 집도를 하기 전에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에서 연습을 해봅니다. 이런 시술을 어떤 식으로 했을 때 환자한테 가장 좋은 시술 방법인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메타버스 공간에서 연습을 해보고 이제 시술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훨씬 더 예후가 좋은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펫 키우기. 여기 나오는 펫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공간에 있는 펫인데요. 실제 펫처럼 움직이고 반응하고 활동하는 그런 펫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에도 활용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이 우주 공간에 관한 그런 페이퍼 과제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 우주의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림으로 보면, 이 실제 공간, 이 가상 공간에서 보면서 설명을 해주게 되죠. 그럼 훨씬 책으로 보거나 글로 본 것보다 몰입감도 많이 생기고 더 이해가 빠르겠죠. 오른쪽이 마찬가지로 서비스 매뉴얼에도 메타버스에서 활용이 됩니다. 차에 부품 고치는 거라든지 뭘 설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글로 보면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모르는 단어도 많고. 그럴 때 이렇게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렇게 순서대로 잘 놓아지는지 그런 것들을 눈에 보면서 설명하니까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겠죠.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게 가능해진 게 이 실시간 렌더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시간 렌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시간, 그러니까 렌더링이란 컨셉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렌더라는 것은 3D 모델링, 3D 프로그램에서 작업한 그 3D 데이터를 우리가 실제로 보는 이미지, 2D 이미지로 바꾸는 그 과정을 렌더링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전에는 비실시간 렌더였어요. 말 그대로 렌더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한 프레임에 최소는 몇 분부터 몇 시간까지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긴 프레임을 다 렌더 걸려면 몇 달 며칠이 걸릴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시간 렌더기 때문에 바로 렌더가 돼요. 시간이 안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실시간 렌더로는 스틸 이미지도 활용할 수 있고 인터랙티브한 경험이나 몰입형 경험을 제공하고 또 리니어한 출력으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방송에서 또 활용이 되고 요즘 또 뜨고 있는 버추얼 프로덕션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잠깐 가지고 왔는데 1997년도에 그 픽사에서 토이스토리 풀 3D 애니메이션을 처음에 만들 때 이 렌더팜, 그러니까 렌더를 해주는 머신들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지금 여기 일부만 나왔는데 굉장히 저 뒤쪽이나 옆쪽에 굉장히 많겠죠. 이 렌더링을 하는 머신들을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그런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왼쪽에 이 만화에 나오는 여자 캐릭터를 보면 렌더링이 끝나서 쓰러져 있죠. 이렇게 렌더링은 굉장히 손도 많이 가고 또 인내심이 필요한 그런 작업입니다. 근데 그런 작업을 실시간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작업들을. 그래서 파이프라인 작업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3D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처음에 모델링을 해서 텍스처를 입혀서 뼈를 심는 리깅 과정으로 해서 움직임을 만드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빛을 주는 라이팅, 그리고 그 3D 데이터를 이미지로 바꿔주는 렌더링 과정, 그리고 모든 엘리멘트들을 합쳐서 하나의 완성된 이미지로 만드는 합성 과정에서 파이널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실시간 렌더 엔진을 활용하게 되면 이 앞단의 과정은 3D 프로그램에서 임포트해서 가져오고 그리고 라이팅과 쉐이딩을 줘서 렌더링 합성 과정 없이 바로 파이널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실시간 렌더 엔진을 왜 그동안 쓰지 않았냐? 그건 요 예제에서 보시면 바로 표가 나실 거예요. 한 25년 전에 IT 소프트사의 둠이라는 게임에서는 그래픽 퀄리티가 이 정도였어요. 하지만 지금 25년 후에 에픽 게임사라는 게임 회사에서 만든 언리얼 엔진, 실시간 렌더 엔진이거든요. 그거의 이미지 퀄리티가 이 정도로 올라갔어요. 게임 엔진을 이런 실시간 렌더 엔진인 게임 엔진을 활용한 3D 애니메이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디즈니 거라든지 이런 자파리, 우리나라에서 만든 모페게 황금 판다라든지 일본이 이런 걸 또 잘하는 게 일본 같은 경우 이 The Relative Worlds라는 곳에서 앞쪽에 있는 거는 2D 이미지로 만들고 뒤쪽에 배경 같은 경우 3D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제 게임 엔진을 활용해서 작업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디즈니 단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잠깐만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Baymax, the patch isn't working. You're narrow. Where? Where? Stop working on something. There. Oh. Baymax, rocket this. Activating sleep mode protocol. Target bed bugs. Hey, I get it now. Sleep tight and bed bugs no fight. 네. 자, 베이맥스는 이제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유니티와 언리얼 엔진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빅히어로 6의 베이맥스를 주인공으로 한 요 프로젝트 베이맥스 드림즈 같은 경우는 유니티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두 번째로 보실 요 애니메이션은 영국에서 만들어진 블루주의 아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요거는 언리얼 게임 엔진을 활용한 작업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지만 3D 프로그램이라든지 언리얼 엔진 같은 컴퓨터로 만들어졌지만 손으로 그린 듯한 그런 이미지까지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기술력이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런 수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유니티에서 만든 가상 공간, 제사 공간이에요. 돌아가신 분을 회고하고 또 제사 지내는 공간을 유니티에서 만들어서 제작한 것입니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유니티에서 작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델링 같은 경우는 마야라는 3D 프로그램에서 작업해서 임포트해서 들고 왔고요. 그리고 라이팅이라든지 쉐이더 같은 경우는 유니티에서 작업이 되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들이
렌더링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라이팅이나 그림들이 이미지들이 보여지니까 이런 게 실시간이거든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건 사실 굉장한 메리트예요. 원래 이제 3D 프로그램, 전형적인 그런 기존의 3D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그림을 보려고 그러면 렌더링 과정을 일일이 다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없이 바로 그림을 이렇게 라이팅이 들어간 상태, 텍스처랑 라이팅이 들어간 상태로 완성된 이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메리트이고, 또 이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을 쓰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게임 엔진과 같은 실시간 렌더를 통한 플랫폼 확장은 차세대 우리 3D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챕터를 열 것이고 또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